이름 송해자. 하지만 본명은 송복희. 아, 복자 희자를 쓰시네. 예. 아리송해 송해 이게 그 이은하 씨가 노래를 해서 불러가지고 네. 아리송해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 구석에 있다 제가 네 그러고 대답하고 나가고. 아, 네, 맞습니다. 네. 6.25 때 피난 도중에 바닷물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해서 바다에 자를 넣어 송해라는 예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네. 생년월일 1927년 4월 27일. 아이 그냥 넘어가. 네. 아이. 황해도 재령 출생. 현재 나이 94. 아, 전 국민의 로망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같이 되시는 게. 형제관계 3남매 중 천덕꾸러기인 둘째로 태어나 동네를 누비며 골목대장을 대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는 어쨌든 이 골목을 키를 되게 누비신 따질 걸로. 때라 골목에서 그거는 뭐 확실하지가 아니 않습니다. 내 친구한테 지금 전화 걸어보자. 어. 나 대장 안 해면 안 했어 그때. 오. 네. 네. 뭐 하여튼 지금 못 본 거라. 네. 새청으로 남의 집 멀쩡한 장독을 부수는 등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아하. 빼지. 네. 키 원래는 180cm. 오, 원래. 근데 30년 전부터 매년 1cm씩 줄어서 아하. 현재는 하여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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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80이 맞습니다. 네, 네. 네. 과거에. 그거는 과거에 100.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아, 네, 네, 네. 오. 내 열 손가락의 장을 내가 아, 웬만해서는 지지지는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180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활동 1955년 창공 악극단에서 활동 시작. 라디오에서 TV까지 종횡무진 활약함.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만 됩니다. 스무고개, 재치문답, 가로수를 누비며 이야. 주택복권, 전국 노래자랑 등 2014년에는 대중예술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우와. 받은 네. 맞습니다. 특히 한 번 프로그램을 맡으면 기본 10년 방송계의 라이벌이 없기로 유명하며 전국 노래자랑은 무려 33년째 진행 중. 특히 적게는 3세부터 많게는 110세 어르신까지 형 동생하며 지내는 문어발 인간관계로 유명한. 아유, 그렇습니다. 선배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선배님이 끝까지 할 때 저는 그냥 선배님이 계셔주는 것만으로 저희는 존경합니다. 아, 네. 예, 뭐 겸손할 말씀이고 네.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면 다 보게 되는데. 선생님 나머지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다 벌써 막을 좀 겁니다. 뭐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게. 네. 뭐 세계 돌아다녀보고 뭐 여러분들 좀 사랑해주고 요번에 아팠을 때 걱정한 거 보니까 아, 네. 뭐 마음 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니, 그간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살아오신 송혜 네. 선생님의 인생 세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야, 이 소리부터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전국! 아이고, 간단하게 안고. 아이고, 아이고야. 끝이에요? 아이고, 물에도 빠지시고. 아이고, 저게 뭐예요? 미역이에요? 국외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국내외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원양선원 여러분, 또 이영만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디얼라히디얼라후디얼라히디얼라후디얼. 알았다고. 하늘이 돈장만한 게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야.
말투미로군 그래 이게. 다 잘 된다. 아빠는 지금 안 오셨어 오늘? 네, 브라질에 갔어요. 어? 브라질에 갔어요. 아빠에게 편지. 아빠 안녕하세요. 지나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고.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아이고 서러워. 이뻐요? 이뻐.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예? 나보고 뭐라고 그럴래? 송혜 오빠. 오빠야. 좋다. 왜 이제 왜 댁에 오셨어요? 왜 이래? 오빠를 그리다 아이고, 이제 아이고. 소녀를 두고 떠나지 마셔요. 야 바지 흘러내려. 큰일 내 났나 그래. 사랑을 받아주세요. 나 참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야,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러게요. 그 세월들입니다. 네. 아우 아까 그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소녀가 지금 20살이 됐다면서요? 아유 전 지금도 이제 꼴쩍꼴쩍 하는데 네. 만 3살이에요. 만 3살. 만 3살인데 제가 그 엄마하고 나온 게 그 아빠가 유학을 갔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엄마 나 텔레비전 나가서 아빠 좀 불렀으면 좋겠어 그런다는 거야. 어머. 야, 그 기특해서 예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 좀 해라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요게 엄마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아빠 보고 좀 텔레비전 나와서 빨리 와 보고 싶어 그러더니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아프지 말고 그러는 거야. 만 3살짜리가 아프지 말라는 얘기인데 뭐 객석에 그냥 금방 숙연해지더라고요. 뭐 참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신급을 다 울려줬지만은 이 만 3살부터 103세까지가 네. 기록이었는데 네. 몇 년 전에 그 기록이 깨졌어요. 그래요. 몇 년 전에 양평을 갔는데 네. 115세 되신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115세요? 15세요. 나는 뭐 이거 긴가민가해서 정말 좀 호적 등본을 좀 띄워다보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드님 뭐 거짓말하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가냘프면서 유연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근데 귀만 조금 모셔서 크게 해야 들리시고 잘. 하는데 너 아들이 노래하니까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야 이게 비결이 뭐냐. 네. 그래서 아들 보고 물어보랬더니 노래자랑 보고 박수 치고 웃으면 안 늙어 그런다는 거죠. 뭐 그럴 때마다 그냥 뿌듯하죠. 뭐. 아이고, 뭐 115세 어르신 생각하면 선생님도 앞으로 20년은 더 하셔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아니, 말 근데 그대로 네. 나 두 분 만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네. 뭐 참 지방도 못 나가고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텔레비전하고 그냥 마주 앉았는데 네. 네. 이 아침마당 내에 오늘 별로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요번에 저 그렇게 하잖아 임수문 씨하고 같이 이렇게 네네. 실내에서 해보는데 뭐라고 삐죽했다고? 아니야 그 얘기 아니고 근데 너무 호흡이 잘 맞아. 네. 그래서 다시는 이 남녀 콤비로는 MC가 이분들 뒤에 안 생길 거라고 아이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 과찬이시네요. 그게 뭐냐면 아유, 네. 아닙니다. 저 섬나라 저 사모아에서도 거기 동포들이 아침마당을 아침마당 꼭 그렇게 보고 두 보신다고. 분을 기다린대. 아이고. 이거 우리 둘이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아유, 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이게 앞으로요 선배님 40년 했는데 그 기록 깨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네. 내가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데 네. 아침마당으로 하는 건 좋아 100년을 해도 네. 노래 자랑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저도 그냥 여기 아이고. 앉아서 한 40년 같이 네, 가게요. 네, 네, 네. 안 되지 이제. 아유, 뭐 대선배님께 과찬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유, 네. 몸둘바를 아니 모르겠습니다. 과찬이 아니고 사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병호 씨 좀 뭐 하셨다가 또 한동안 또 쉬셨다가 네, 네. 뭐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저도 저녁으로 마찬가지로 갔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 그러는데 또 우리 저기 이정민 앉아 씨도. 계신 참 네. 이 절세의 미녀 네. 이정민 씨는 저하고 또 노래자랑 연말 대회 또 그렇죠. 콤비 아니요. 맞아요. 호흡을 여러 번 맞췄거든요. 알았어. 지금 무슨 예. 소리가 들리? 뭐라고?
임수민 씨가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아, 네, 네, 네. 아이고, 예,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역시 대단하세요. 센스가. 네. 그동안 선생님이 33년 진행하시면서 네.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별별 이야기가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래 스타의 산실 전국 노래자랑. 네,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스타가 많이 나왔죠, 선생님. 네. 네. 뭐 지금 뭐 이제 트로트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찌르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을 네네.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사실상 불후의 명곡에 나간다는 것도 이거 참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천운이라고 생각하냐면 나가서 볼 것도 많지만 본인이 느끼는 게 너무 많아. 네. 또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는데 그게 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요새 트로트 가수들이 대개 전부 다가 네. 노래자랑 출신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좀 그래서 또 으쓱했지. 예? 근데 뭐 제가 뭐 해서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성장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개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의 자신을 가졌다. 이래서 노력의 결과가 지금 참 스타가 됐다. 그야말로 이건 너무너무 스타의 그냥 본인 이상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가수 등용문이라는 말이 딱 생활을 맞죠. 하는 초석이 된 그럼요. 셈이니까요. 저희가 네. 전국 노래자랑을 거쳐간 스타들의 모습 네.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시죠. 네. 미녀짱 시저짱 송소희 송소희 씨. 요만할 때 나왔었군요. 이찬원 씨가 조금 더 커서 나온 거네요 이번에. 아 그렇네요. 청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도배기 웬일인지 이제 안경을 벗고 최근에 안녕하세요. 젊은 소리꾼 조은심입니다. 송가인 씨가 음악을 새기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상 사수무고객기 좋은 날만 있을까 신영국 씨죠. 고정구면 무대 출연하기 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거쳤죠. 임영웅이에요. 야, 저 정말 보람 느끼실 만하네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동그란 표시 앞에 다들 섰었네요. 아유, 예. 예. 근데 뭐 저런 훌륭한 분들을 내가 소개를 했다는 거, 네. 뭐 이건 좀 학내가 하고 싶을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죠. 그리고 저는 선배님한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백 곡의 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듣고 딴 또. 사람들은 예. 다 몇 곡만 넘어가도 콘서트 할 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프롬프트 네. 해놓고 어허. 그 가사를 보고 하는데 선배님은 아니에요. 제가 전국 투어를 같이 쇼를 전 지방을 다니시는데 선배님은 수십 곡을 그냥 그거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그래서 난저 학내를 그냥 석 달만 못 봐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한 집은 제 얘기 저렇게 잘합니다. 뭐 같이 이렇게 지내온 뭐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사실 저희들이 노래할 때는 그랬어요. 이 노래라는 건 가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요새는 뭐 작곡하는 분이 그냥 곡 만들어 놓고 가사도 붙이고 뭐 이러는데 그 가사들을 외우지 못하면 그냥
순서에서 빼고 그랬어요. 우리 당할 때는. 그러니까 가사를 우선 알아야 돼.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혜연 씨도 나와서 지금요 거기.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막 송소희 씨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 장윤정 씨 요새 그냥 하늘을 찌르잖아. 예. 그것도 노래자랑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요. 몇 살 때 나왔어요? 그 저 7살 때. 예, 7살 때 나왔는데 혼자 나왔어. 엄마 없이요? 예, 혼자 나와서 그때는 예심을 보러 왔구나. 예심 보러 네.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보호자가 안 나오면 혼자 나오는 노래를 좀 모시고 와라 그럴 때니까 그래서 노래는 참 잘할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 모시고 나오다가 그래야 되니 오늘 혼자 나와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서 참 영리해요. 그러면 여기 나왔다가 가면 선물들 주는데 선물 하나. 그래서 그때 세수대 하나 탔거든. 기념품 달라고. 거기다가 세수해서 그런지 그렇게 말짱하게 그냥 이뻐요. 네. 예, 예. 정말 그리고 별의별 사연이 임용 다 있네요. 나왔잖아요, 임용. 네. 네네. 그 하동인가 그래 하동. 거기 가니까 임용 길이 또 있어. 그또 뭐 이거 제자라는 정동원도 있고. 정동원, 정동원 어린이. 아 네, 어린이 네, 네, 어린이구나. 뭐 그 하도 많이 봐서. 맞아요.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저렇게 앞이를 댄다고 하는 거는 그 숨었던 노력이 얼마나 많았을까. 맞습니다. 정말 전 정말 여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또 뿌듯해요, 전국 노래자랑이 요새 아주. 있었습니다. 네. 자,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별별 이야기 이제 두 번째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전라도로 시집온 경상도 며느리 출연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라도로 시집왔던 경상도 며느리가 출연을 했었군요. 예. 네. 이거 뭐 참. 예, 참 지나고 이렇게 질문 받다 보니까 노래자랑에서 참 헌거 많아요. 그 지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관중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었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 남원에 가니까 참 뭐 곱살하고 늑수그레한 할머니가 한 번 나왔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요새 보니까 말이야 이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하다 이게. 우리 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빈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날 그걸 깨기 위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며느리를 얻었다. 네. 이러고 얘기를 하던 며느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와서 뭐 참 그야말로 제가 재주가 있어서 음식 좋은 거 못 해드리고 집안이 넉넉해서 선물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까? 그 노래를 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또 춤을 그냥 너무 잘 춰. 이게 방송되고 나니까요. 20년 전 얘기죠, 이게. 예. 20년 방송되고 전. 나니까 막 항의 엽서가 막 가만히로 들어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저런 일이 있냐 이 말이야. 며느리가 노래하고 시어머니가 춤추고. 그것도 그때 들으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네. 그 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뭐 사실 그래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 맞아요. 그러다 네. 보면 또 그것도 깼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잘하셨어요. 하셨네요. 사회 예.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그러면요. 네. 그러면 남원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항의하는 사람은 했지만은 또 박수 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판가름을 많이 한 것이 기억이 20년 나고. 전만 해도 그랬군요. 어쨌든 전국 노래자랑이 또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별별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첫 출연하던 날. 시각 장애인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었군요. 예, 뭐 저건 참 저도 그 감동을 받고 느꼈고 당황도 많이 했던 건데 그 설날 같은 날은 뭐 참 그때만 해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좀 거부하는 게 많았어요. 네.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다 느끼겠지만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아이고, 아주 이거 예전 뭐, 얘기네요. 그래서 그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설날 특집을 장충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예심을 하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난 그 참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연세도 안 있는데 지금 뭐 많이 됐죠. 63세 된 분이 나왔는데 자완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불러. 근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연출 측이나 작가 측에서는 야 이제 뭐 장애인이 나온다는 거 아직 이게 좀 그렇지 않냐.
그 주저주저하길래 제가 좀 주장을 했죠. 뭐 노래자랑이라는 게 뭐 그냥 뭐 다 잘하고 웃고 뭐 그냥 밝아야만 되느냐. 저런 어두운 분들이 나오셔서 박수 좀 받고 앵콜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맑아지고 환해지겠냐.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제 출연했는데 아이고 잘하셨네요. 장춘 체육관이 그때 뭐 지금은 다 리모델링 되고 뭐 다른 집이 됐지만은 무대 올라가는 데가 계단이 한 17개 정도 됐어요. 네. 높아서. 거기를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한 분 모시고 올라가는데 한 5분 걸려 자원. 그리고 장애인이라 눈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간쯤 올라가니까 객석에서 불 못 보는 분이구나. 그래서 숙연해졌는데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데 네. 그냥 뭐 정말 참 누구라도 감동을 하겠죠. 근데 따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나서 그랬는데 앵콜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뭐 그때 생방송이니까 1분 1초를 낮추잖아요. 그때 장신 제가 씨를 보고 같이 올 때거든요. 네, 그랬군요. 근데 앵콜 안 받고는 안 되겠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앵콜 받아서 3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뭐 다 진행하니까 아시죠? 예. 난 등골에 땀을 그렇게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급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궁죽통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끝나고 나니까 시간 맞췄더라고 그래도. 얼추. 그 다음부터 막 장애인들이 막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시는데 휠체어 타고 나와서 뭐 이제 최우상 하신 분 뭐 이래가지고 장애인들한테만 가면 제가 대환영을 받았죠. 아유, 그분들 인생에는 얼마나 또 활력이 됐을까 싶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문화가 개방됐고 저희 그렇죠. 도전 꿈의 무대도 네. 장애인들이 많이 출연하시니까요. 저희도 문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의 숨겨진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아니 평양까지 와서 냉면 얘기도 못 꺼냅니까? 진짜 평양 다녀오셨죠? 전국 노래자랑으로. 네, 얼마나 감격이셨을까요? 이 사실 금년에요. 네. 그 4월 달에 평양 가기로 약속이 됐었다고요. 예전에. 네. 근데 40주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집. 못 가고 네. 내가 하노이 회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삐끗하더니 그냥 소리가 들어가 버렸는데 제가 그 이북을 2번 갔습니다. 저 금강산 관광 갈 때 네. 내가 첫 배를 타고 이제 갔고 그때 11월 19일인데 아주 추울 때 갔어요. 뭐 거기 가서는 정말 참 제 신분을 알기 때문에 뭐 솔바닥에 노는 거지 다 알잖아요. 그 뭐 이북 출신이겠다. 한참 때 뭐 제재신 사고 나왔겠다. 여기 와서 국방군에 들어가 예망총 쐈지. 이건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 갔는데 배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배에서 하선을 하는데 나와서 서니까 선생님은 조금 기다리시라요. 네. 그래 기다렸는데 그때 난 뭐 속으로 짐작을 했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뭐 체제 보니까 좀 2박 3일을 했는데 이틀을 배에서 못 나왔어. 현철 씨와 같이 배에 있었는데 현철 씨는 관광 나갔다가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해서 이북 소주를 사가지고 아이고. 네. 그거 먹고 마지막에 오는 날 네.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와서 내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철렁하죠. 이게 새벽에 이거 무슨 일 나는구나. 근데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네. 그때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세 타고 나하고 넷을 태우고 한 4시간 정도에 이틀 동안 관광원들 다 댕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신분을 아니까. 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걸 떠날 때 그 배전에 거기 감시하는 사람이 딱 서 있다가 날 보고 손을 딱 잡고 그동안 참 마음 조이셨죠. 네. 참 죄송합니다. 우리 금강산은 겨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낙엽도 지고 꽃도 다지고 그래서 개골산인데 꽃 피고 새우는 봄날 좋은 날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철렁했더니 가슴이 도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건 이제 평양 갔는데 그 진짜 노래자랑을 갔죠. 네. 노래자랑을 갔는데 전부 출연자가 그쪽이고 악단까지 저쪽이고 악단장이 하나만 가서 편곡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회자가 나하고
저쪽에 저 이북에 전성희 씨라고 소열 2번이래 알고 보니까 둘인데 나한테 처음에 나와서 인사만 하고 쭉 진행한 다음에 뒤에 나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것만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냥 앞뒤만 열고 다니는 예, 것만 이거 하고요. 인사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럼 내가 여기 뭐로 왔냐? 이 남쪽에서는 이쪽은 노래자랑 다 보고 이거 참 이 평양 냉면들 여름에 많이 뭐 자랑 좀 올란다 그러니까 여긴 뭐 좋고 나쁜 게 자랑할 게 없대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거 알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왔다가 그 키 큰 분이 하나 연습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 그 사람 나오는데 내가 감시원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뛰어나갔지 뭐. 아이고, 죽기 네. 아니고 살기다 가서. 어머. 야, 키 큰 분 앞에 엎드리면서 아이고 그동안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거. 이러니까 그 사람도 당황하고 전부 당황해서 서로 놀래서. 그때부터 웃음이 나온 거야. 일반 상황이 된 건데. 그렇죠. 예.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니까- 그때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아이고, 특별하게 평양 노래자랑. 노래자랑. 옆에 이제 북한의 전성희 씨가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 인사 받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 그동안 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셨어요? 건강합니다. 저또부터 웃는 거야.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요. 예, 황해도 어디신가요? 황해도 송화군입니다. 송화. 우리 여기 난그 옆내게 재령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점잖게 부르시네요. 네, 뭐 어제 일처럼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멀리까지 가셨으면 고향 땅도 밟고 그러셨으면 좋을 텐데 뭐 가족 소식도 못 들으셨던 거죠 그때? 아니 그러면요.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그 말하자면 뭐 이제 담당도 아니요. 그때 그 사람도 만 60 됐는데 저한테 그래. 저녁에 뭐 그 사람도 집에 못 가고 뭐 고려 호텔에 있었는데 네. 우리 감시원하고 못 가니까 지루하죠. 근데 한잔 얼큰하더니 날 보고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고향에 한번 가시고 싶지요.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를 야, 이 사람아, 했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 사람아. 나보다 안 하니까. 아, 그렇게 짬내서 어떻게 좀 데리고 갔다 오면 되지. 그걸 물어봐, 나한테.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거 지금 가보셔야 옛날 어디가 안 와요. 또 철렁했죠. 야, 그럼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집들도 다 허물고 다시 짓고 산이나 남아있을까 강이나 그대로 흐를까 그전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동 맹산으로 다 이주시켰다는 얘기는 또 풍문에 들었거든요. 아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단념을 했죠. 아유, 근데 동생을 줄까 해서 한복도 준비하셨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안 계실 거고 그래서 너희 동생이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개량 한복을 한번 내가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뭐 어디 뭐 고향에 가야지 주지 누굴 줘. 그 숙소에서 이제 거긴 뭐 청소 오는 분들도 꼭 둘이 댕겨요. 혼자 댕기는 게 없어. 둘이 댕기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게 다 사실 이렇게 돼서 가져온 건데 우리 남쪽에서 이제 개량 한복이라고 입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와 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고 갈 테니까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고 마지 못해서 뭐 거기다 놔 보시라요 그러는데 떠나고 내 집 살 때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아유 그 마음에 오죽하셨을까 싶고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또 편하게 오고 갈 기회가 오질 않네요. 아마 이산 가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른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시청자 주간을 맞이해서 아침마당 우리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송혜 선생님이 뭐 코미디면 코미디, 노래면 노래, 네. 진행이면 진행 못 하시는 게 네. 없잖아요. 그 처음에는 악극단이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악극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 악극 공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저희가 일단 보고 네, 얘기를 듣도록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악극단 시절. 선생님 이거 젊은 시절 모습이세요? 아니 영화 배우. 야 훈남이시네요. 그 DJ 할 때예요. 저기 계시다. 전방위문 할 때. 사공에 밴 노래 감을 구봉서 선생님이시군요. 네. 야, 이거 참 어떻게 귀한 저 시절 자리인데요. 기억나시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예. 뭐 저 때는 뭐 김학래 씨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저만 만나면 전 영원한 선생님 종입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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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전 네네. 즐겁게 하는데 참 선배님들 하늘같이 봤어요. 네. 뭐 그때 당시는 뭐 우리 연구생으로 들어가면 뭐 선배들한테 정말 참 뭐 구타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네.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제 연극하는 단체들하고 악극밖에 없었는데 참 악극 그러면 무슨 그 타이틀들이 참 좋았어요. 눈 나리는 밤, 그 전옥 선생이 하는 눈 나리는 밤, 울며 해진 부사랑, 네. 검사와 여선생, 예. 울지 마라 두 남매, 뭐 이런 거 좀 오면서 홍도야 오지 마라 뭐 나하고 뭐 이랬는데 우리 악극이 들어가서 한 번 하고 떠나면 네. 그 동네 처녀들이 다 바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요 애정물들 하면 이제 검사와 여선생 같은 거 타이틀만 봐도 벌써 시큰하잖아요. 네. 그 울지 마라 두 남매. 그참 남매간이 사는데 그 뭐 자기 일들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눌렸지. 네, 이제 악극을 워낙 잘하셔서 네. 뭐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진행이면 진행을 다 하시니까 방송국이 생기면서 텔레비전 생기면서 이른바 스카웃이 되신 소위 거라면서요. 진출, TV로 진출을 하셨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그 지방 악극단 다닐 때는 모처럼 서울 한번 오지 서울 그렇게 자주 못 씨발 왔거든요. 전국을 다니다가. 예, 그래 모처럼 와서는 말하자면 이 악극단이 중앙 단체라고 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창공 악극단이라고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해져서 뭐 방송국에서 와서 스카우트하고 뭐 그 잘해서가 아니라 색다르게. 아니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하실 때는 좀 많이 어색하셨겠어요. 아니 뭐 상수가 어딘지 하수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그랬죠 뭐. 뭐 실수도 많았겠네요. 그러면. 아니 뭐 실수도 많고. 선생님께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텔레비전 올 때는요 편집이 안 되니까 20분짜리라면 18분에 와서 NG 나면 NG 하고 앞에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기동이 같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원으로 있다가 조금 사장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시험을 붙이는 동안에 이제 분장사가 급하니까 덜덜 떨다가 여기 이제 가위가 일로 지나가지고 상처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니까 그래서 말이야 내가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사원이 보니까 이 피가 툭툭 떨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유 사장님 그 좀 여기 뭐 피. 근데 그때 참 임시응변도 참 잘들 했어요. 애들이. 네, 임기응변으로. 탁 돌려가지고 그래 그 참네 어제 좀 과음을 했단 말이야 이러고 넘어간 적도 있고. 아이고야. 네. 아유, 이기동 편집을 선생님도- 하려니까 다시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진 뵈니까 또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 송혜 선생님이 텔레비전에서 활동하시던 모습도 저희가 정리해봤거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야 이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소풍길에서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내 자리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뭐 잘못됐다는 얘기야 뭐야? 네. 잘못이 뭐고 뻔하지 뭘 그래? 저 시기로 그냥 강물에 풍덩 빠져 죽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왜 안 붙들어 이거? 아직 날씨가 덜 풀려서 물이 찰 걸세.
따뜻한 대로 골라서 차츰 적시고 들어가. 네, 서영춘 선생님도 오랜만에 아니 이거를 뵙네요. 갖다가 이렇게 나 이거 참네. 선생님, 야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냉수 큐. 아 이거 생냉술 또 먹네 나 이거. 좋아서 나는 설도 됐고 그래서 고향에 가 설세 봐야 돼. 나 집이 저기야. 설은 놔두셔야 되니까 아이, 그런 소리 말아요 지금. 아니 근데 내 집이 저기라니까. 선생님까지. 자정에 넘었다 들어가세요. 빨리요 대감. 아이 가만 있어봐. 네. 자, 얘 무슨 떡 해도 빈대 떡이 제일이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얘. 자, 뭐 무슨 솜씨 해도 그저 음식 솜씨가 좋으면은 진행을 음식 복이 하시네요,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어머. 세상에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거 가수분이 깜짝 놀랄 정도니까 뭐 그 실력은 뭐 과히 알고 짐작하고 남죠. 뭐. 네. 그래도 조영필 씨가 먼저 노래를 여러분들의 막 직업으로 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자, 어린이들은 예방접종 받고 전국의 모든 돼지우리는 부지런히 살충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네. 그야말로 한국 방송의 역사를 쫙 본 예. 거랑 똑같아요. 원래 라디오 생방 이런 데서는요. 송혜 선생님을 쓰면 안전하다. 아하. 일단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저촉되는 뭐 좀 위험 수위를 절대 넘지 않고 다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기 졌어요. 저 그것도 기억나요. 질러주저 제공 5세계 화원. 아유. 그거 기억나요. 네, 오세계 화원. 저는 네, 그 참- 가로수를 누비며 기억나요. 예. 라디오 프로그램. 사실 그게 라디오. 교통 상황 안내하는 최초의 프로그램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요. 그 네네. 이제 가로수를 누비며가 그가 방송으로는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네, 교통 프로입니다. 교통 관련 방송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TBC에서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자동차가 20만 대 들락날락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텔레비전이 나오면 라디오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거 방향을 잡다가 자동차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생겼 운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것도 제가 진짜 17년 동안 했어요. 17년을. 그러니까 한 번 했다 하면 10년은 기본이란 말이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연예인들은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되게 뭔가를 이렇게 좀 하나씩 부업을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중국집을 한다든가. 뭐 그렇죠. 네네. 근데 송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오로지 외길 내가 가는 인생. 길. 그래서 방송. 저희가 그분을 멋있어요. 국민 MC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극인 송혜 선생님께서 국민 MC가 된 비결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장수 MC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송혜표 대본. 이게 원래 작가가 작성한 대본 위에다가 또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또 증인입니다. 제가 네. 여러 번 선생님하고 같이 MC를 봤었는데 보면 항상 준비를 엄청나게 해오세요. 대본에 다 적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작진이 준비한 모든 분량을 거의 다 외워오셨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다 알고 원고를 계세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아유, 예, 들어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이게 이렇게 준비를 밑줄을 다 치셨고 예. 또 메모까지 다 추가해가지고 덧붙이셨고 저게 예. 매장 다 그래요. 모든 장마다 다 이렇게 다 돼 이래요, 있습니다. 다. 야 그리고 이게 일찍 오세요. 그렇죠. 예. 항상 몇 시간 전에 오시고. 오늘도 아까 저도 일찍 오는 편인데 오니까 벌써 이미 와 계시고 오늘 제일 먼저 대본을 오셨어요. 보고 가장 계세요. 항상 1등이세요.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작가하고 인연이 된 게 이렇게 인쇄한 거 같은 건 뭐 어떻게 흐를 것도 있어 잘 못 봐. 그래서 원본을 줘요 저한테. 그렇죠. 그 원본을 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친구도 정확하게 쓰고 거진 30년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그 의미를 그대로만 읽으면 눈에 잘 안 띌 때가 있으니까 옆에다 하고 대목을 적고 또 출연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내가 하고 싶어 느낌이 얻는 게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토를 달아놔야 뭐 이제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명콤비 정한욱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정한욱 네. 작가님 같이. 네,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작가님. 예, 작가님. 네. 예. 오늘 저희가 아주 많이 배웁니다. 네. 자, 희극인 송의
송혜 선생님께서 국민 MC가 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은 노, 리허설은 필수. 송혜 맞아요. 선생님 인생에 지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항상 뭐, 리허설 하시고. 그건 참 뭐 전 왜 그런지 시간에 대한 거는 뭐 참 우리가 가지고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건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가서 누구부터 기다려야지 시간 촉한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저 뭐 실제 녹화를 할 때나 리허설을 할 때나 좀 먼저 가 있는 걸 제가 좀 뭐 먼저 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하루 먼저 하셔 그럼요. 기다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심지어 거. 리허설 때부터 미리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추시니까 네. 그렇게 또 찰떡 호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국민 MC가 된 비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연자들을 꽃으로 만드는 사회자. 네.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출연자가 어떤- 주인공이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면요. 네. 뭐 그 정말입니다. 이 저 무슨 뭐 빈정거린다, 비하다, 뭐 경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웃음이 좀 나온다고 하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얘기를 좀 비하시킬 때가 많아. 네, 아무래도 그래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건 그건 참 나로서는 양심이 가책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골라서 하려니까 정말 참 이건 뭐 좀 제 마음으로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소개하는 분은 뭐 죽은 나무가 나오더라도 꽃을 피우게 하는 게 그게 사회자의 사명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죠. 아, 네. 내가 소개하는 입장이고 나오시는 분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결례가 된다. 그래서 아유, 이거는 저희 저희가 마음에도 새기겠습니다. 가슴에 정말. 새기고 예.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이 꽃이고 그럼요. 또 출연자 여러분이 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송혜 선생님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인생을 한번 쭉 훑어드렸잖아요. 네. 요즘 다큐 영화 촬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유, 얘 또 또 어떻게 네. 뭐 속으로 제 평생 뭐 살아온 거를 정말 단축해서 한번 제가 간직도 하고 싶고 네. 세상에 좀 알리고도 싶었다라는 게 기회가 작년에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네. 좋은 감독님하고 제작진이 또 작가가 의뢰가 와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주 쫑을 했는데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예. 제가 고기를 조금만 더 얘기해드리면 네, 네, 그걸 누가 미리 본 사람이 그래요. 정말 이게 다큐인데 어떻게 나왔을까 저 궁금하잖아요. 네, 네. 저도요. 같은 직업인데. 네. 근데 정말로 재미있으면서 정말로 감동적이다. 네. 아주 잘 만들었다. 선생님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함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요 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130까지 내가 버텨야 되니까 네. 그동안 걸 또 말씀을 드려야지. 네. 내 인생에 살아온 얘기를 돌아보는 얘기를. 네. 근데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릴 건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우리나라 분들이 안 나가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노래자랑은 끝날 수가 없어. 네. 근데 꼭 내가 해야지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럼요. 저는 그리고 꿈을 접었습니다. 그쪽은. 전 그분들이 아닙니다. 꼭 보고 싶어하는 게 교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 선물이 되는 거지. 네,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서 정말 진정한 전국 네. 노래자랑 아니 전 세계 노래자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94년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에 많이 새기고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운다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럼요. 벌써 오늘이 2020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달 말이면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 송혜 선생님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명절에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선생님께 네. 고향 노래를 한 곡 부탁드릴까 하고요. 왜 작년에
신곡 나왔잖아요, 선생님. 아유, 네, 저희가 알아요. 내 고향 갈 때까지죠.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하면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노래 부르실 때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인생을 많이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쭉 이 자리까지 오면서 경험한 걸 얘기하면 100년 동안에 처음 당하는 일이 저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꼭 이기시면 예. 정말 건강하고 좋은 앞날이 옵니다. 이깁시다. 네. 선생님, 내 고향 갈 때까지 노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얼른 마무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달을 봐도 고향 딸이요 해를 봐도 고향 해인데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달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소리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 섰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달을 봐도 고향 딸이요 해를 봐도 고향 해인데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달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소리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 섰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내 고향 갈 때까지